2019년 6월 18일 오후 3시 42분.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김태수 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철로 위에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바로 그 순간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 1999년 여름으로 말이죠. 1999년 8월 어느 무더운 오후, 갓 기관사가 된 26살의 김태수 씨는 경기도 외곽 노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로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진돗개 한 마리가 뒷다리가 철로 틈에 끼어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즉시 열차를 세우고 달려가 개를 구했습니다. 개는 왼쪽 귀에 작은 검은 점이 있었고 목에는 주인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개를 인근 동물보호센터로 데려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그 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2015년 가을,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박정민 씨는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개를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박정민 씨는 안락사 직전인 진돗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생후 1년쯤 된 수컷이었습니다. 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미가 보호소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어미는 입양되었지만 이 녀석은 사람을 무서워해서 입양이 안 됐습니다. 내일 안락사 예정이에요. 박정민 씨는 개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박정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친구를 데려가겠습니다. 개의 이름은 해솔이라고 지었습니다. 해가 뜨는 소나무처럼 강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해솔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밥도 사람이 없을 때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박정민 씨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솔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솔이가 처음으로 박정민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 박정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해솔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가족을 반기고 아침마다 박정민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해솔이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해솔이를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참 순하고 영리한 개야. 그런데 해솔이에게는 특별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 특히 어린 동물들을 보면 무조건 보호하려 했습니다. 길 잃은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적도 있고 다친 새를 발견하면 주인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박정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솔이는 타고난 보호자예요. 2019년 6월 18일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박정민 씨는 일찍 출근했고 해솔이는 평소처럼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 해솔이는 철로 근처 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철로는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열차가 지나가는 한적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때 해솔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솔이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철로였습니다. 철로 사이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뒷다리가 철로 틈에 끼어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이는 작은 믹스 견이었습니다. 아마도 철로를 건너다가 발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공포에 질려 끊임없이 울부짖었습니다. 해솔이는 즉시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강아지의 몸을 핥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다리를 물어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다리는 철로 틈에 단단히 끼어 있었습니다. 해솔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목덜미를 부드럽게 물고 위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해솔이는 땀을 흘리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 해솔이는 마침내 강아지의 다리를 철로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다친 다리 때문에 걸을 수 없었고 다리에는 심한 타박상과 부종이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3시 35분,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해솔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솔이는 강아지를 입에 물고 철로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해솔이 자신의 뒷다리가 철로 사이 자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강아지가 해솔이의 입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시 철로 위로. 3시 38분. 열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로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솔이는 일어나 다시 강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강아지를 물고 있던 힘을 다해 고개를 세게 흔들어 철로 바깥 풀밭으로 밀어냈습니다. 강아지는 철로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안전했습니다. 3시 40분 30초. 해솔이는 이제 자신이 철로에서 뛰어내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강아지를 구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열차가 보였습니다. 약 500m 앞에서 시속 80km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해솔이는 있는 힘을 다해 철로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3시 42분 정각. 기관사 김태술 씨가 전방에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비상 브레이크를 향했습니다. 동시에 긴 경적을 울렸습니다. 삐이. 하지만 열차는 즉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무거운 쇳덩어리는 관성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김태수 씨는 운전석에서 눈을 크게 뜨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20년 동안 기관사로 일하며 여러 사고를 목격했지만 그때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그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철로 위에 진돗개 한 마리. 개는 이미 작은 강아지를 철로 밖으로 밀어낸 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철로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개는 열차를 보고 있는 힘을 다해 옆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열차의 앞부분이 개의 뒷다리를 스쳤습니다. 철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개가 철로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김태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은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기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약 450m를 더 가서야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3시 43분 20초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열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뒤돌아서고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로 옆 풀밭에 2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울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돗개. 해솔이는 철로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뒷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해솔이는 여전히 작은 강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 김태수 씨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평택 외곽철로 근처에서 개 2마리가 다쳤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 씨는 조심스럽게 해솔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해솔이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적대감이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셔츠를 벗어 해솔이의 다리를 감싸주었습니다. 피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견뎌. 조금만 견뎌. 곧 도움이 올 거야. 김태수 씨는 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솔이는 김태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김태수 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작은 강아지를 걱정하는 눈빛.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15분 후인 3시 58분, 119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박정민 씨도 있었습니다. 해솔이. 박정민 씨는 울먹이며 해솔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해솔이와 작은 강아지를 들것에 태워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김태수 씨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한 후 수의사는 즉시 2마리를 검사했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뒷다리에 심한 타박상과 부종, 그리고 발목 염좌가 있었지만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2주 정도면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문제는 해솔이었습니다. 해솔이의 왼쪽 뒷다리는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열차에 스쳤을 때 충격으로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또한 등과 옆구리에도 타박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리뼈를 맞추고 금속판을 넣어야 합니다.
수술은 성공할 수 있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그리고 평생 약간의 절뚝거림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민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술해주세요. 우리 해솔이는 영웅이에요. 수술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박정민 씨 가족과 김태수 씨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김태수 씨는 박정민 씨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솔이는 정말 대단한 개입니다. 열차가 오는 걸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강아지를 먼저 안전하게 밀어낸 다음에야 자신이 뛰어내렸습니다. 박정민 씨가 김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해솔이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8시 30분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의사가 나와 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해솔이는 강한 개입니다. 회복할 겁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0시 30분 해솔이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강아지를 찾는 것처럼 박정민 씨가 해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강아지는 괜찮아. 너 덕분에 살았어. 우리 해솔이 정말 잘했어. 다음 날 이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진돗개 철로에 끼인 강아지 구하려다 부상, 기관사 급브레이크로 목숨 구해.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솔이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동물병원에는 해솔이를 응원하는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후원금도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이 해솔이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돕기 위해 돈을 보냈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었습니다. 박정민 씨 가족은 작은 강아지도 함께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솔이가 목숨 걸고 구한 생명인데 우리가 책임져야죠. 작은 강아지의 이름은 바람이라고 지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19년 9월 해솔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의사 예상보다 훨씬 빨리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절뚝거림은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바람이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해솔이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해솔이는 바람이를 동생처럼 보살폈습니다. 그해 10월 지역 소방서에서 해솔이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준 진돗개 해솔이에게 이 표창을 드립니다. 시상식에는 김태수 기관사도 참석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해솔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해솔아, 잘 지냈구나. 해솔이는 김태수 씨를 알아보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해솔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해솔이의 왼쪽 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검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철로에서 구조했던 진돗개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요. 시상식이 끝난 후 김태수 씨는 박정민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해솔이 어미에 대해 아시나요? 박정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센터에서 들었는데요. 해솔이 어미도 진돗개였대요. 1999년에 구조되어서 보호소에서 새끼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귀에 작은 검은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김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구한 생명이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가 다시 자신의 앞에 나타나 또 다른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김태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철로에서 구한 개가 해솔이 어미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검은 점이 왼쪽 귀에 있었거든요. 박정민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인연은 돌고 돈다는 것을, 선행은 대를 이어 보답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 후 김태수 기관사는 정기적으로 해솔이를 찾아왔습니다. 해솔이와 바람이를 만나면서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기관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여러 사고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해솔이 덕분입니다. 이 친구가 제게 희망을 줬어요. 박정민 씨 가족도 김태수 씨를 가족처럼 맞아들였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해솔이와 바람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솔이의 이야기는 2019년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의 언론이 해솔이를 취재했고
생명을 구한 영웅견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평택시는 해소리를 명예 소방견으로 임명했고 해소리의 이름이 소방서 명예의 전당에 영구히 기록되었습니다. 매년 6월 18일은 해소리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되면 박정민 씨네 집 앞 작은 공원에서 생명 존중 축제가 열립니다. 아이들이 해소리와 바람이를 만지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생명은 크기나 종에 상관없이 소중하다는 것을요. 2026년 1월 지금 해소리는 11살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0대 초반쯤 됩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왼쪽 뒷다리는 조금 절뚝거리지만 산책을 즐기고 바람이와 함께 뛰어놀기도 합니다. 바람이는 이제 7살. 의젓한 성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소리를 형처럼 따릅니다. 김태수 기관사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박정민 씨 집을 방문합니다. 해소리와 바람이를 만나러. 김태수 씨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1999년 여름 처음으로 생명을 구했던 그날. 그리고 2019년 6월 18일 오후 3시 42분 브레이크를 밟으며 본 그 순간.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순간. 2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인연. 그 순간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해소리는 지금도 종종 철로 근처를 산책합니다. 하지만 절대 철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주인이 위험하다고 가르쳐서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소리는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진정한 영웅. 그리고 인연은 돌고 돈다는 것. 선행은 대를 이어 보답받는다는 것. 해소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은 크기나 종에 상관없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선행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해소리는 오늘도 바람이와 함께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두 가족의 사랑 속에서 말이죠.